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5%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정규장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3시쯤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주가가 진행되고 있냐면 어제 좀 낙폭이 세게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왔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루마니아 SMR 지원 소식에 마이너스 5.62%를 찍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나와줬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 FID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원전주 전반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너지 전문 영문 온라인 매체 발칸그린 에너지 뉴스에 따르면 뉴스킬 파워 최고 경영자 CEO 존 홉킨스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FID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루마니아 측의 의지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예상되었던 일정이 공식적으로 1, 2년 연기됐다라는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기사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었던 엊그제까지의 흐름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또 밀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일단 추세 자체가 꺾인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에코프로의 형태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에코프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에코프로도 상승을 하다가 앞전에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의 물량을 테스트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로 따지면 에코프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냐면은 이 구간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밀렸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다시 한번 터치하고 전고점 물량을 터치하고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 찍었었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물량을 두 번을 소화를 해준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돌아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실 텐데, 두산에너빌리티로 따지면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밀어줬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말아 올려주면서 커벤핸들 패턴 모양으로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도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제2의 에코프로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이제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요. 커벤핸들의 느낌으로 한번 고점 물량을 터치를 해주고, 엊그제 한번 터치해주고 어제 한번 급격하게 밀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면요, 최근에 상승했던 흐름, 이런 흐름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커벤핸들 패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어 놓은 구간을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해준 다음에 절반 정도 눌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패턴으로 해서 이 두 번째 터치할 때나 세 번째 터치할 때는 다시 돌파가 나온다라는 이런 어떤 차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밀어버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내용의 이슈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해봐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시원하게 폭등 한번 해보자, 이제 여름도 끝났는데 시원하게 폭등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댓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폭등이라고 참여를 해주시면요,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보면서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추천을 해봐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오히려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댓글에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왔던 건 뭐냐면, 일단 내일까지 해서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신규 원전 2기 SMR 한기 도입을 연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분수령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8월 15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쉬는 날이다 보니까 목요일 내일까지가 아무래도 분수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내용이 분수령이라는 거냐면 14일에 새 정부 국정의 활동 종료 예정이다 보니까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정부의 원전 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영역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터져 나올 만한 이슈가 또 뭐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베트남 서기장 선물이라고 하면서 한전 베트남 원전 수주 성큼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11시 28분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까지 해서 방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터져나오는 이슈도 우리가 작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앞전에 이 체코 원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슬금슬금 계속 기사 내용이 나오다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더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중순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OECD와 공동으로 신원전 로드맵 컨퍼런스를 9월 8일에 개최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뭘 맡는다고요? 공동의장을 맡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슈요? SMR 기업과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호재 내용을 요약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체류하고 있었던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바로 이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 쪽으로 해서 어떤 내용의 그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신고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고, 나머지 국내 도입하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 쪽으로 충분히 기사가 나오면서 뉴스킬 파워랑도 계약하는 내용으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바로 나왔었던 이슈 중에 이 나사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래다가 이 5년 내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오클로가 하루 만에 10%를 올랐었는데, 사실 이게 오클로라는 주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클로가 지금 대장으로 교체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돌려서 세워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뉴스케일 파워랑 확실히 추세가 좀 다른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지금 진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왔었습니까? 바로 요 대주주 1500만 주 매도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60일선에서 지지를 연출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도 충분히 지금 신규 매수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맥시멈으로 지지선 자체가 여기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뉴스케일 파워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보는 것 중에 G 번호바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야금야금 올라온 상황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은 뉴스케일 파워사 하나 빼고는 사실상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 분석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위에 올라온 구간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방어력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털어주는 구간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음봉을 세게 주면서 앞에 있었던 개인분들을 순환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서 타는 개미들이 있겠죠. A라는 개미가 타고 B, C, D 이런 식으로 계속 탄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게 음봉 한 번만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하한가를 가버리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할 새도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여러분들 영풍재지 사태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급락을 하면서 연속 하한가로 이렇게 내려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건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상승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만약에 A, B, C가 여기서 탔다라고 하면요, 이 위에서 누군가는 팔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B가 팔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새롭게 유입되는 D와 E가 신규 개미분들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 D나 E 같은 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만큼 오른 걸로 나 만족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쭉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개인분들을 순환을 시켜버리면서 롤링을 시키면 잠재적인 매도 폭탄,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매도 폭탄을 제거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를 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화오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오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박스를 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오션이 주가를 흔들었던 폭에 비하면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주가의 방어력이 견고한 상황에서 하나오션과의 공통점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앞전에 에코프로가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15배 가까이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 리튬 종목들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자체가, 섹터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전이 무겁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뭐 LNF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무겁다 해도 이 앞전에 있었던 2차전지 올라갔을 때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뭐가 있냐면은 수급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과 방산, 원전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테마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이 최근에 상승 흐름이 있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치고 가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해서 하나오션이 올라가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고, 하나오션이 떨어지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런 수급의 핑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같이 떨어졌던 날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난입하고 있는 테마가 아직까지 안 올랐었던 2차전지 같은 종목들로도 수급이 좀 돌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장에서는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뭐 100%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던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슈를 붙여가면서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난립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지는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해주면서 여기 전고점 부분만 딱 뚫어준다라고 하면요, 3316포인트는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3316포인트를 트라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신규 개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시장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에 코로나 특수장 때는 이렇게 코스피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코스피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기를 딱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시장의 끝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버블의 끝에서 매도 타점 잘 잡아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면서 어제까지 해서 이틀 연속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매수했던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5일 연속으로 매수를 들어와 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프로그램 놈들은 단타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종목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한번 신고가를 갈 때,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를 갈 때 연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룰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있었던 4년간의 박스를 한번 이렇게 찍어 놓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한번 대파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렸던 날 굉장히 특징적인 캔들이 발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종가 부근에서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인 860억을 프로그램이 하루 만에 질러줬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11선 위로 안착을 시켜놓고 5일선을 본격적으로 타고 가면서 신고가의 영향으로 들어갔던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바로 이날이 언제냐면 5월 7일이다라는 말씀이고, 이 5월 7일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해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속보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영상보다 더 빠르게 접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아니면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보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 링크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까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는데,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의라고 해서 써 있을 텐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 뒷부분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엮여있는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우습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매집주를 한번 이 삼성전자 관련주로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매집주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매집주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13일까지가 아무래도 방문 일정이었다 보니까 베트남 쪽이랑도 굉장히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베트남과의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PVN 회장을 비롯한 베트남 원전 관계자 18명이 울산 세울 원자력 본부를 견학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한국형 원전 설비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구간에서 잘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당연하게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주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 10만원 구간인 어떤 구간이요? 라운드 피겨 구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선이 여러 차례 겹쳐 있다 보니까 저항선 플러스 심리적 저항선인 라운드 피겨 자리,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10만원 구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어떤 주가의 흔들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 오히려 떨어지면은 내가 매수의 기회 찬스로 모아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짚어드리면, 지금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21선 밑을 매수가를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삼성전자가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5일선 위에서 회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한 예를 들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삼성전자 관련한 매집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 국내 주식을 토대로 안타 스윙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면서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하는데, 지금 가져온 매집주가 여러분들 차트 좀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앞전에서도 1년선을 딱 올라타면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수상하게 야금야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봉 하단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해 놓고 눌러주고 상승해 놓고 하면서 지금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랑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정말로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스트레이트로 트라이 해볼 수가 있는, 딱히 저항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레벨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년선을 올라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매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해서 이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끌고 가시기에는 놓치는 수익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먹을 만한 게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코트를 다각화해서 이번에 반도체 종목도 하나 가져가 보십사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건데,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았던 종목으로 해서 스몰캡 종목으로 꼽아왔다라는 말씀이고, 이번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집주 전송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건데, 그때 가서야 여러분들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해야지 마시고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받아가시면 되겠고,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약 80% 정도 수익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긴 호흡으로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고, 지금 1년선을 돌파한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
구간이기 때문에 매집주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1년선을 돌파를 해놓고 이렇게 안착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던 만큼 이번 매집주도 지금 1년선 부근을 돌파해놓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집주 한번 포트에 구성해보시면 되겠고, 이 두산에너빌리티로 얘기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MSCI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렸어요. MSCI가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호재 내용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달에다가 원자로를 짓는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내가 갑작스럽게 처음으로 접하는 테마다 라는 게 있었겠지만,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튀르키예랑도 예전에 원전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예상할 수 없는 테마도 충분히 불거져 나올 수가 있는 가운데, 이런 팀 코리아의 수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짚어보는 차에 바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호재 내용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이 두산이라는 지주사 알고 계시죠? 두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MSCI 8월 편입 후보군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앞전에 이 MSCI 테마를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짚어드리는데, 우리가 MSCI 테마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MSCI 지수를 추정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이기 때문인데, 외국인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는 내용의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선 더 올라가주지 못하고 고점을 찍고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MSCI 실제로 편입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온 구간에서 MSCI의 M자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냐 하면은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땐 분명히 MSCI 테마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요, 제가 어디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구간에서 MSCI 테마를 엮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올라가고 나서 이 MSCI 편입에 대한 테마를 활용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월 MSCI 테마를 편입을 활용을 할 때 언제 고점을 찍었습니까? 4월 8일 날 찍었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한 달 전쯤에는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때 당시에 불발되기 이전에 고점을 어디서 찍었었다? 4월 11일 날 찍었었고, 그리고 8월 MSCI 실제로 편입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은 건 언제다? 7월 26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는 단기 고점이라도 찍으니까 일단 챙겨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11월 달 MSCI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상승 추세 무섭게 보여주다가 11월 전에, 그러니까 10월 중순이나 9월 말에 고점을 한번 찍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일단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20만원 가자 30만원 가자를 외치신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 고점이라도 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단기 구간에서 한번 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영역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또 하셔야 되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일단 MSCI 테마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10월 중순이나 아니면은 9월 말에도 충분히 이 고점을,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겠구나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영상으로 전달을 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